딩모니의 오디오 극장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가구 브랜드 이케아, 안전함의 대명사 볼보 자동차의 고향 스웨덴. 다양한 산업이 뜨고 있는 나라지만 우리가 배웠던 세계사에서는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1600년대 후반의 스웨덴은 러시아와 싸워 이길 정도로 아주 강력한 나라였죠. 지금부터 스웨덴의 마지막 불꽃이었던 왕 칼 12세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시죠. 때는 1500년대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이 속해 있던 북유럽은요, 나무랑 구리 같은 이런 빵빵한 자원을 수출하면서 유럽에서 꽤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1600년대 중반이 또 되면요, 이 북유럽의 리더, 즉 최강자 자리에 스웨덴이 오릅니다. 당시 스웨덴은 지금보다 훨씬 더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선 오늘날의 핀란드 땅 있죠? 그 땅을 전부 스웨덴이 가지고 있었고요. 또 지금의 독일 북쪽 지역의 땅도 스웨덴 거였어요. 그러던 중 때는 1697년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스웨덴의 마지막 불꽃 칼 12세가 등장합니다. 그는 중학교 2학년 나이 15살에 스웨덴 제국의 왕이 됐어요. 칼 12세가 말하죠. 나 칼 12세는 비록 어리지만 호락호락한 왕이 아니다. 내 태어났을 때부터 말을 타고 싸웠던 사람이야. 그는 어렸을 때부터 싸움을 굉장히 잘하고 모험심이 강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때는 칼 12세가 스웨덴의 왕이 된 지 약 3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당시 러시아를 다스리던 통치자 표트르 1세가 등장합니다. 아, 스웨덴이 저렇게 딱 버티고 있으니 우리 러시아가 빛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아. 안 되겠어. 스웨덴이랑 전쟁을 한판 벌여야겠군. 자, 이때 러시아는 표트르 대제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분은 이 러시아에서 가장 훌륭한 지도자 중 한 명으로 평가를 받을 정도로 꽤 유능한 지도자입니다. 이런 표트르 대제는 러시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당시 북유럽의 리더 스웨덴을 무너뜨려야만 했어요. 그래서 때는 1700년이었죠. 표트르 대제가 말합니다. 러시아의 병사들이여, 우리는 스웨덴을 상대로 전쟁을 치르겠다. 모두 목숨을 바쳐 싸우거라. 아, 그런데 가만히 있자. 우리 러시아가 폴란드,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랑 동맹을 맺어서 싸우면 스웨덴을 무너뜨리기가 더 쉬울 거야. 자, 러시아는 덴마크, 폴란드, 작센 공국 등과 여러 동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스웨덴을 향해 동맹국들이 총 공격을 시작했죠.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합군 14,000명, 덴마크 병사 16,000명, 그리고 러시아의 대군 약 4만 명이 스웨덴의 땅 각기 다른 곳을 공격했습니다. 스웨덴을 무너뜨려라. 하지만 당시 스웨덴의 왕 누굽니까? 피가 끓는 소년왕 칼 12세입니다. 칼 12세는 스웨덴의 병사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을 하죠. 우리는 방어가 아니라 공격을 하겠다. 먼저 덴마크의 본진부터 공격하자. 칼 12세는요, 사방에서 몰려드는 적군을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적군의 본진을 공격하는 아주 과감한 전략을 시도합니다. 그리하여 약 8,000명의 스웨덴 병사가 덴마크 본진에 상륙했죠. 덴마크를 공격하라. 자, 이렇게 스웨덴의 공격이 시작이 되자마자 덴마크의 병사들은요, 뭐, 우리 땅이 지금 공격받고 있다고? 러시아한테 미안하지만 동맹은 포기한다. 우리나라부터 지켜야지. 덴마크는 러시아와의 동맹을 끊고 군사들을 자기네 나라로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이 틈에 칼 12세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나와서 러시아 대군을 공격합니다. 당시 러시아의 군대는요, 용병들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일단 그 숫자가 한 스웨덴 병력의 3배에서 5배 정도가 많았어요. 그래서 러시아 군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휴, 아무리 스웨덴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숫자가 많은데 절대 우린 못 이기지. 하지만 칼 12세가 이끄는 스웨덴의 정규군은 예상보다 훨씬 강력했어요. 결국 치열한 전투 끝에 소년왕은 러시아의 엄청난 대군마저 무참히 패배시키죠. 헤, 러시아, 다시는 우리 스웨덴을 무시하지 마. 자, 그런데요. 칼 12세는 러시아 대군을 격파한 것에 만족을 하지 않고요. 자신의 병사들을 이번에는 폴란드로 보내서 폴란드 북부까지 완전히 불바다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의 업적을 정리를 해보면요. 덴마크도 부수고 러시아 대군도 박살내고 폴란드한테 강력한 펀치까지 날린 겁니다. 정말 전쟁의 신과 같은 모습이 아닐 수가 없죠. 하지만 사실 사람이라는 게 잠깐 쉬어야 되는 타이밍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칼 12세는 욕심을 좀 냅니다. 그가 말하죠. 좋아, 이번 기회에 아예 러시아를 무너뜨려야겠어. 얘들아, 모스크바로 진격하자. 자, 칼 12세와 스웨덴의 병력은 모스크바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길어지면서 따뜻했던 가을 날씨가 살을 애는 러시아의 겨울로 넘어갔어요. 근데 또 러시아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스웨덴 군사들이 아무리 러시아 땅으로 들어와도 싸워주지 않고 계속 뒤로 후퇴를 해요. 스웨덴 병사들이 지치길 기다린 거죠. 스웨덴의 병사가 말합니다. 칼 12세 왕이시여, 더 이상은 못 가겠습니다. 날씨도 너무 춥고 배도 너무 고픕니다. 그 순간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가 약 4만 2천 명의 병사를 이끌고 지쳐있던 스웨덴 군대를 공격했어요. 결과는 러시아의 승리였죠. 이때 칼 12세는 쓰디쓴 패배를 맛봅니다. 그런데요, 이 소년 왕은 전쟁에서 지고 스웨덴으로 돌아가질 않았어요. 오스만 제국에 망명했습니다. 왜 갑자기 오스만 제국이냐고요? 당시 오스만 제국은 러시아랑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설득을 해가지고 러시아를 다시 한번 공격하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칼 12세의 이런 계략은 실패했고요. 결국 그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스웨덴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스웨덴으로 돌아간 이 왕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때는 1718년 35살의 칼 12세는 뜨거운 피를 주체를 하지 못하고 이번에는 대영 제국 노르웨이 그리고 덴마크 등과 또 전쟁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1718년 칼 12세는요, 노르웨이와 전투를 치르다 사망을 합니다. 근데 그의 죽음에는 여러 가지 미스테리가 전해져요. 근처에서 터진 폭탄 파편이 관자놀이를 관통하면서 급작스럽게 죽었다 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전쟁에 지친 스웨덴 병사가 왕의 머리를 권총으로 쏴서 암살했다 라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칼 12세의 사망 이후 스웨덴은 북유럽 그리고 발트해의 1인자 자리를 러시아에 넘겨주게 되는데요. 이후 러시아는 강력한 제국으로 성장을 하고요. 스웨덴은 쇠락의 길에 접어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칼 12세를 스웨덴의 마지막 불꽃이라 부릅니다. 지금까지 칼 12세의 이야기였습니다. 끝! 네, 오늘은 스웨덴의 칼 12세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정말 대단한 왕인 것 같아요. 스웨덴 병사들이 수적으로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폴란드, 덴마크, 그리고 러시아까지 한 번에 격파를 했다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또 너무 심한 전쟁광이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충분히 풀 수 있던 문제들을 너무 전쟁으로만 풀려고 하다 보니까요. 약간은 아쉬운 점도 있는 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하트도 꼭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딩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